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기본 강의, 연고대 편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 한 4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맨 아파트를 간단하게, 길게는 안 할 거고요. 올해 이제 첫 강의니까 좀 타이트하게 짧게 하고 진행을 할 건데, 이게 앞부분 특성상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도 조금씩은 언급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준비하시면서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막상 시험 문제 나오면 되게 많이 틀리는, 의외로 좀 변별이 좀 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공부해 봐셔서 뭐 10년 이상 쭉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기가 튼튼해야 뭐 수학이 됐든 뭐 영어가 됐든 다 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기본기를 닦는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특강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강은 이제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서 아파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제, 부주제는 자유낙하와 연직상방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자유낙하와 연직상방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잡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물리를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이제 정말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은 이제 후자 쪽으로 그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속력이 뭔지 먼저 얘기를 좀 하고 본 내용을 하도록 하죠. 속력이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실 때 한 번씩은 다 들어보는, 이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시간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실 건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우실 때는 우리나라 말로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거리는 시간을 이제 좌변에 넘겨주면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나오죠. 이걸 보통 이제 수학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제 좀 공식을 외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앞글자를 따서 거속시다, 거속시 이렇게 가르칩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죠? 아마 거의 대부분 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다 외우죠. 근데 이제 물리 시험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면 조금 힘들고요. 기호로 알고 있는 게 좋은데, 우선 이제 기호라고 하는 건 글자로 쓰는 것보다 좀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기호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호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영어 단어의 첫 글자, 스펠링의 첫 글자로 기호를 붙입니다.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뭐이기 때문에? 타임이기 때문에 첫 글자를 따서 T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리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영어 단어가 많겠지만, 이제 쉬프트 또는 스페이스의 의미에서 S 이렇게 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속력은 이제 영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스피드잖아요.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벨로시티라는 거예요. 벨로시티.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러운 학문적인 용어인데, 그 첫 글자에서 V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V는 T분의 S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기호와 더불어서 아셔야 되는 게 단위예요. 단위. 그 단위라는 거는 왜 쓰냐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너 키 얼마야? 나 1.8. 그러면 1.8cm인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땅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1.8 뭐예요? 미터죠, 미터. 그래서 정확한 단위를 붙여줘야 그 크기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이제 의사 전달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단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면 단위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거리의 단위가 미터죠. 이건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크, 미니트, 아워. 근데 이제 가장 작은 단위가 세크. 그래서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 기호, 그 다음에 단위, 그 다음에 용어, 이 세 가지 3박자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식을 외우는, 공식을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얘는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거 그냥 그대로 응용하시면 돼요. 거리는 0으로 뭐기 때문에 쉬프트 또는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S, 그죠? 그 다음에 속력은 스피드 아니고 벨로시티니까 V, 그 다음에 시간은 타임이니까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단위가 뭐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미터 퍼 세크에서 세크를 이제 곱하기 때문에 띵띵 떨어지면 뭐예요? 미터다. 이렇게 역으로 단위를 추론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얘기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속력과 관련한 그런 예제들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다루지는 않을 거고 조금 바로 이제 일반 물리틱한, 대학 물리틱한 내용을 바로 들어갈 건데 그게 이제 상대 속도예요. 상대 속도. 자, 그 상대 속도라는 거는 물리 공부할 때 그냥 드립다 공식만 외워서 숫자 대입하면은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용어의 의미를 좀 파헤쳐야 돼요. 그러면 그 의미를 파헤치기 위해서 막 거대한 대학 물리학 책을 다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해 보는 게 더 간단할까요? 심플할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단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상대 속도잖아요. 이게 줄임말이에요. 뭐의 줄임말이냐면 상대적인 속도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잘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제가 키가 한 175 정도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난장이가 옆에 있다면 저는 상대적으로 어때요? 커 보이고 서장훈처럼 막 되게 큰 사람이 있으면 되게 작게 보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상대적인 개념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숨어 있냐? 비교하겠다. 비교하겠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대학 물리 수준에서는 더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의미가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죠? 관찰자가 본 관찰 대상의 상대적인 속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언제 비교를 할 때 많이 쓰냐면 경찰 아저씨가 도둑놈 잡으러 갈 때 그때 내가 쟤를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잖아요. 그때 반드시 상대속도 개념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찰 아저씨가 도둑놈 잡으러 갈 건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상대속도를. 이 값이면 내가 잡을 수 있겠군. 그럼 뛰어가는 거지. 근데 계산했는데 내가 쟤를 잡기는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전화해서 다른 사람 이제 차 타고 와서 차 타고 쟤를 쫓아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상생활과 다 연결이 되는 개념이더라. 그래서 생활에는 이제 경찰이 도둑을 잡을 때 쓰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공식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물리 공부하실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물리는 수학을 잘하면 유리해요, 불리해요? 수학을 잘하면 유리합니다. 유리한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보든 아니면 또는 대학 수학에서 보았던 그런 수학의 그 깊이가 물리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물리에 나오는 거는 진짜 간단한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적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미적분도 막 엄청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을 회전시키면 3차원 부피가 나오는데 그 부피가 얼마예요? 이런 적분은 물리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테그랄 x dx가 얼마예요? 이 정도밖에 물리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무조건 수학적으로 먼저 접근하려고 그래.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수학의 늪에 빠져서 물리를 놓치게 돼요. 그러면 끝까지 다 공부를 못하게 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 공식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으냐? 이게 일상생활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럼 일상생활하고 이제 예를 하나 갖고 와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여기 이제 경찰 아저씨가 있어요. 이 경찰 아저씨가 8m/s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도둑 아저씨가 10m/s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본 도둑의 상대적인 속도는 그쵸, 당연히 2m/s예요. 그죠? 그냥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 아저씨가 본 도둑의 상대적인 속도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쓰시면 돼요. 경찰 아저씨가 본 도둑의 속도는, 또는 경찰이
도둑을 관찰하는 속도는 그러면 영어 배워서 알겠지만 영어는 항상 주어, 목적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동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경찰이 도둑을 관찰할 때의 속도. 그러면 경찰이 도둑을 관찰할 때의 속도면 누가 주어고 누가 목적어예요? 경찰이 주어, 도둑이 목적어죠. 그러면 물리학에서 상대 속도를 쓸 때는 누구 먼저 쓰느냐? 그렇지. 주어를 먼저 쓰고 목적어는 뒤에 쓴다. 그럼 쓰는 방법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갑니다. 아까 이거 상대적인 속도 얼마? 2m/s. 그죠? 뭐에서 뭐를 뺐기 때문에? 그치. 도둑의 속도에서 경찰의 속도를 뺐기 때문에. 맞죠? 근데 누가 주어였죠? 그렇지. 경찰이 주어였죠. 누가 목적어였죠? 맞아요. 도둑이 목적어였죠. 그러면 상대 속도는 도둑에서 10-8, 즉 도둑에서 경찰을 뺀 건데, 그죠? (10-8) 도둑 빼기 경찰인데 그거를 아주 멋지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목적어 빼기 주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학 물리학에서 나오는 상대속도의 개념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까먹겠어요? 안 까먹겠어요? 안 까먹겠지. 그러면 공부할 때 재미가 있겠지. 그럼 나중에 이제 성적도 잘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거를 보통 이제 전공교재는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쉽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관찰 대상, 그 다음에 관찰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니 우리가 재밌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예제를 하나 풀어보면 더 개념이 내게 될 것 같아요. 동시에 출발한 두 물체는 몇 초 뒤에 충돌하는가예요. 그럼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질문이 뭐지? 조건은 뭐가 있을까? 좀 적어볼래요? 질문이 뭐지? 그 다음에 조건은 뭐지? 좀 적어볼래요? 거기다가 질문은 뭐지? 조건은 뭐지? 그리고 세 번째, 뭐가 핵심일까? 핵심 키워드가 뭘까? 라는 거예요. 일단 질문은 뭐예요? 시간이죠. 그 다음에 조건은 처음의 속력. 처음의 속력은 이제 아래 첨자에 제로를 붙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간격이 주어졌죠. 그러면은 이 조건을 이용해서 시간을 찾아야 돼요. 사실 이제 이거는 쉬운 문제니까 누구나 다 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험장 가서 시험을 풀 때는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또 여러분들이 잘 못 풀어. 그러면은 어려운 문제랑 이렇게 쉬운 문제랑 차이가 있느냐? 아니에요. 메커니즘은 똑같아. 뭐냐? 질문 쓰고 조건 쓴 다음에 여기서 기가 막힌 작업을 해야 돼. 뭘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쓸 때는 뭘로 써요? 기호로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로 다 암기를 해요? 공식을? 기호로 암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만 써놓으면 잘했지만 공식이 떠오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여기다가 해당하는 기호로 쓰는 게 좋아요. 해당하는 기호를. 그러면 공식이 잘 떠오를까요? 잘 안 떠오를까요? 엄청 잘 떠오르지 당연히. 알겠죠?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S랑 T랑 V. 그죠? S랑 T랑 V니까 뭐예요? 거속시 공식을 쓰든가 또는 상대속도 공식을 쓰는 문제겠구나 라고 이제 떠오르겠죠. 근데 이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거 문제 푸는데 갑자기 오매 법칙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핵심 키워드예요? 뭘 것 같아요? 간단한 문장인데 충돌이죠. 충돌이 핵심 키워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충돌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때 물리를 배웠거나
또는 대학교 때 물리를 조금 했던 학생들은 뭘 떠올리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떠올려요.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운동량 보존 법칙? 없어요? 기억 안 나요?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그래서 물리 공부하다 보면 충돌은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풀어야 돼. 이게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해를 하는 거야. 아, 이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푸는 문제구나. 이렇게. 아니요, 틀렸어요. 비록 주어진 단어가 충돌이지만 핵심은 충돌에 맞춰져 있진 않아요. 뭐냐? 만나다. 핵심은 만나다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만나려면 물리적으로 뭐가 같아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일단 시간 같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시에 신촌에 왔으면 이 친구도 2시에 신촌에 와야겠지. 근데 그거는 시각이에요. 시각. 시간하고 시각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시각은 이제 현재 시각이 얼마예요? 라는 거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다루는 시간은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내가 신촌에 왔는데 30분 걸려서 2시에 왔어. 근데 내 친구는 저기 지방에서 3시간 걸려가지고 2시에 왔어. 그러면 뭐가 같아진 거예요 지금은? 시각이 같아진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은 그렇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좀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 보세요. 얘네들이 따로따로 출발했어요? 동시에 출발했어요? 아니요. 그 첫 번째 줄에 있잖아. 동시에 출발한. 네모 쳐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그러면 출발 시간이 같은 거야. 그러면 도착 시간도 2시 정각에 딱 맞아야 되지. 그럼 얘는 뭐가 같은 거야? 시간이 같은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만나다라는 말이 연상이 되면서 동시에 여기서 얘는 아하 운동 시간이 동일하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다면 용어로 풀어요? 기호로 풀어요? 기호로 풀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인지 몰라도 그냥 t라고 두는 거야.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거리를 잠깐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2시에 신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이동한 거리랑 친구가 이동한 거리는 같을 수 있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같은지 다른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 판단 보류예요. 근데 그림을 보시면 얘네들은 처음에 얼마나 떨어져 있었어요? 90m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중간에 어딘가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이동한 거리 S가 이동한 거리와 B가 이동한 거리는 같겠어요? 다를 수도 있겠어요? 다를 수도 있어. 그러나 이거를 더한 값은 무조건 얼마로 고정해야 돼요? 그렇지. 90m로 고정해야. 됐어요? 그러면 자 무슨 공식을 쓰긴 써야 돼요? 거속시 공식을 쓰긴 써야 돼. 맞죠? 근데 뭐를 우리가 알았어요? 둘의 이동 거리의 합이 얼마? 90m다 이걸 알았잖아. 그러면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풀어봅시다. 여기다가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운동하는 시간은 우리가 몇 초로 하고 두기로 했어요? 저기 빨간색으로. T라고 두기로 했죠? 그죠? 그 다음에 SA와 SB의 합이 90m예요. 그러면 이 SA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거속시 공식에 의해서 10m/s 곱하기 T라고 쓰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SB는 5m/s 곱하기 T라고 쓰면 되겠죠. 이 합이 얼마예요? 90m인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5T 아니에요. 그러면 만나는 시간은 얼마예요? 6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끝. 엄청 쉬운 문제인데 좀 그 단계별로 쪼개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일단 앞부분은 대충 해요. 그냥 쭉쭉쭉 답 나오네? 넘어가. 그럼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작 뒷부분에서는 맥을 못 쳐요. 왜?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이 안 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기본이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은 요렇게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논리적으로 물리는 로직의 학문이다 아시죠? 논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논리로 그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또 의외로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잘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독학으로도 여기까지는 수준이 도달해요. 근데 문제는 조금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내고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서 학원까지 와서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해 첫날이니까 연초니까 세컨드 메서드 좀 더 간결하면서 좀 더 직관적인 풀이를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푸느냐? 아까 말씀드렸는데 상대 속도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그렇지. 어떤 상대적인 비교를 하고 싶을 때. 근데 왜 그런 비교를 해요?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175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키는 좀 작은 것 같아. 근데 옆에 이제 난쟁이가 있는데 이 난쟁이에 비하면 내가 너무 큰 거야. 그럼 어때요, 기분이? 좋죠. 자존감은 높아지죠. 그 다음에 사는 것도 재밌죠. 마찬가지 물리에서는 상대적인 비교를 왜 하느냐? 좀 더 빠르게 그 결과를 찾고 싶어서. 그래서 그 말씀 드린데 지금 A하고 B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TV에서 왜 예전에 그 무한도전인가요? 지금 그 놀면 뭐하니인가? 그 유재석하고 그 김태호 TV 그 PD 같이 나온 거. 그거 보면 관찰 카메라라고 해서 그 외부에서 유재석이나 조세호를 촬영하는 게 아니라 그 카메라를 유재석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재석이 조세호를 촬영하는 거지. 그러면은 조세호를 누구 관점에서 보게 돼요? 유재석의 관점에서 보게 돼요. 그러면 뭐가 달라진 거냐면 김태호 PD가 유재석이랑 그 다음에 조세호랑 둘 다 잡으면 등장인물이 몇 명이에요? 2명. 관찰 대상 몇 개예요? 2개. 근데 그 카메라를 유재석한테 줘버리면 이제 등장인물은 몇 명이에요? 1명. 관찰 대상은 1개. 그러면 관찰 대상이 2개인 거랑 1개 있는 거랑 어느 게 쉬워요? 1개 있는 게 쉬워. 그 개념인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우리 학생이 보는 거는 몇 명이에요? 등장인물이 2명이죠. 근데 관찰을 여기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관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등장인물은 몇 개예요? 하나. 그래서 상대 속도는 언제 쓰는 개념이냐? 물체의 개수를 줄여줄 때 쓰는 개념이다. 그러면 훨씬 계산 과정이 간결해진다. 됐어요? 갑니다. 첫째, B가 본 A의 상대 속도는 얼마예요? 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혹시 스칼라 벡터 배운 적이 있어요? 배운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물리량은 스칼라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물리량은 스칼라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있지? 온도, 그다음에 뭐 질량, 뭐 이런 것들은 다 스칼라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그 크기만 있는 거예요. 크기만. 그다음에 벡터는 뭐냐면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을 준다라고 하면 동쪽으로 힘을 준 거랑 서쪽으로 힘을 준 거랑 확실히 서로 다른 현상 아니에요. 그러면 힘은 뭐라고 보냐면 벡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속력도 마찬가지. 속도는 내가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정확하게 이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속도도 벡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네 둘이를 쓸 때는 반드시 숫자만 쓰면 안 되고 여기서 플러스 X축으로 갑니다. 또는 마이너스 X축으로 갑니다. 라는 방향을 반드시 같이 계산을 해야 정답이 나와요. 그러면 봐봐요. 이게 누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죠. 그러면 뭐 빼기 뭐? 목적어 빼기 주어. 알겠죠? 그러면 A는 지금 그림에서 얼마로 움직이고 있죠?
10. 근데 어디로 움직여요? 플러스 방향, 플러스 축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왼쪽 마이너스 X축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5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플러스 15m/s예요. 누가 본 거예요? B가 본 거지. 그래서 B가 봤을 때는 A가 어디로 움직인다? 오른쪽 플러스 X축으로 간다. 얼마의 크기로? 15. 그죠? 그러니까 자기 원래 B의 속도의 크기보다는 어떻게 느껴져요? 더 크게 느껴지죠. 이런 경험 한 적 있어요? 한 적 있죠. 자동차 타고 갈 때. 자동차가 같이 가면 옆에 있는 얘가 되게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반대편에 오는 차는 슝!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마주보면서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나의 속도보다 더 엄청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B가 봤을 때 A는 자기한테 어떻게 와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얼마의 속도로? 15라는 속도. 간격은 90m. 그러면 간격은 상대적인 속도 곱하기 시간이라고 쓸 수 있겠죠. 누가 봤을 때? B가 봤을 때. 알겠죠? 이거는 전혀 새로운 공식이에요? 아니면 거속시 공식을 A 관점으로 바꿔준 것밖에 안 돼요? 그치? 거속시 공식을 B 관점으로 바꿔준 것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자명한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 간격 얼마? 90. 상대속도 얼마? 15. 시간은 t. 그러면은 t는 얼마? 6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각각의 물리량을 구해서 푼 과정과 그냥 상대 속도로 구해서 푼 과정 중에 누가 과정이 더 간결하냐? 결론은 이게 훨씬 더 간결해요. 선생님, 얘는 풀이가 3줄이고 얘는 풀이가 6줄인데요? 그거 보지 말고 이거는 일부러 자세하게 쓴 거고. 그래서 2명을 동시에 관찰하는 것보다 상대 속도 개념을 써서 1명으로 관찰자를 줄이면 훨씬 상황이 쉬워지는구나. 그게 상대 속도를 쓰는 목적이다.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A와 B에 대해서 각각 다 쓸 때 본인은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그렇지.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한 방에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을 하면 이 상대 속도라는 개념은 문학 시간에 배웠던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이거하고 비슷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얘는 문제 푸는 학생이 누구를 봐요? A와 B를 다 보죠. 그래서 이거는 문학으로 따지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문제를 푼 거야, 저거는. 그 다음에 카메라를 어디에 두고? B에 두고 누구만 봐요? A를 보죠.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상대속도라고 하는 것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을 1인칭 관찰자 시점을 확 줄여두는 굉장히 좋은 편리한 개념이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속도 얘기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부릉부릉 이렇게 일정하게 가면 그거를 무슨 속도 운동이라고 배웠어요? 그거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죠? 중고등학교 때. 근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갑자기 슝 엄청 빨리 지나가. 그러면 보통 이제 기분이 살짝 안 좋아요. 나보다 앞서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엑셀러레이터를 발로 팡 밟으면서 뭐 해요? 빵빵빵빵빵 이렇게 돼요. 속도를 뭐 하게 있어요? 속도를 뭐 했어요? 더 했지. 더 하다. 한자로 뭐라고 해요? 그렇지. 더 할가.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요? 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무슨 운동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야, 사실은. 그럼 이제 뭘 배워봐야겠어요?
가속도 운동을 배워봐야겠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3번 가속도. 자, 가속도의 정의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 시간분의 속도 변화. 자, 이거는 이제 물리 개념인 거고, 우리가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또는 공식을 외울 때는 기호로 외운다. 기호로. 그죠? 기호로 외운다. 그러면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 일단 시간은 영어 단어가 타임이니까 첫 글자 t. 그 다음에 속도는 velocity니까 첫 글자 v. 그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영어로 acceleration이니까 첫 글자 a. 이렇게 쓰더라. 이게 가속도를 기호로 표현한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단위죠, 단위. 자,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세크. 그 두 개 합치면 얼마?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단위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탁탁탁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이제 특이한 게 무슨 단어가 보이냐면 변화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그 순간 속도가 얼마이냐라는 거는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초 동안에 5m/s로 가고 있다고 하면 이게 등속도를 한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5가 빨라졌다는 건지 사실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델타라는 걸 써줘요. 이 델타의 의미는 잘 알다시피 나중값 빼기 처음값. 그죠? 그래서 변화량을 의미할 때 요거를 써주더라. 근데 선생님 좀 이상해요. 아까 속력할 때 시간분의 거리 또는 뭐 위치라고 했는데 잠깐만 거리 또는 시간분의 위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공식이 V는 T분의 S다라고 했는데 왜 여기는 변화량을 안 따져요? 라는 이제 질문을 가끔씩 해요.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에요. 자, 얘 변화 붙었죠? 얘는 안 붙을 것 같아요? 원래는 붙어야 돼요. 원래는 붙어야 됩니다. 여기. 왜냐? 속력을 갖는다는 거는 위치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치가 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뭐가 와야 되냐? 위치에 변화가 와야 돼요. 근데 아까 왜 거리라고 했을 때는 이거 안 썼어요. 왜냐하면 거리라는 개념이 그 우리 단어에 우리나라 말에 뭐가 녹아 있어요? 위치가 이동했다라는 게 녹아 있잖아. 그래서 아까는 델타를 안 썼던 거고 사실은 위치 변화라고 표현하려면은 델타 S라고 쓰는 게 맞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수학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해줄게요. 델타 S는 뭐 빼기 뭐예요? 델타 S는 나중 파이널 빼기 처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관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했어. 그럼 처음 위치는 어디예요? 여기. 나중 위치는 여기. 근데 처음 위치를 뭘로 잡냐? 0m로 잡아요. 원점으로 잡는다고. 그러니 어차피 얘는 뭐가 돼요? 시간분의 나중 위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델타를 붙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유는 두 가지다. 거리라는 말 자체가 벌써 변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처음 위치가 항상 뭐이기 때문에 0m이기 때문에 그냥 델타를 안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더 똑똑한 학생은 또 그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그러면 가속도를 쓸 때도 델타 V니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써야 되고
만약에 처음 속도가 0이라면 그럼 그때는 시간분의 나중 속도 5만 써도 되나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 델타가 있는 수식도 있고 없는 수식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개 중에 뭐가 더 옳아요? 있는 게 더 옳아요, 그죠? 근데 없더라도 그거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델타가 생략된 건. 처음 속도가. 그렇지. 처음 속도가 0인 문제였던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활의 예. 그러면 이제 무슨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 4번. 상대. 여기다 씁시다. 4번. 상대 가속도. 라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제가 그 수업 진행하는 방식을 보시면 아까 속력 말씀드리고 그다음 뭐 배웠어요? 상대 속력 배웠죠? 방금 우리 뭐 배웠어요? 가속도 배웠죠? 그럼 뭐 배울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상대 가속도 배울 겁니다. 1번 의미. 언제 쓰나요? 관찰자가 본 관찰 대상의 상대적인 가속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경찰 아저씨하고 도둑이 등속도로 운동할 수도 있지만 도둑이 점점점 빨라질 수도 있고 경찰이 점점점 빨라질 수도 있고 그러면 둘 다 가속도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경찰 아저씨가 도둑을 본 상대적인 가속도가 얼마일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지.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관찰자가 본 관찰 대상의 상대적인 가속도를 궁금할 때 쓰는 거다. 그럼 의미는 알았으니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상대적인 물리량은 요 아래 첨자에 뭘 먼저 쓴다 그랬어요? 주어 먼저 써요? 목적어 먼저 써요? 주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 쓰고. 그죠?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빼기 뭐죠? 목적어 빼기 주어. 정답이에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두 번 다시 안 까먹지. 그래서 이게 정의다, 정의.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다음 그림에서 상대 가속도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네. 그 가속도는 옆에다가 좀 적어 두세요. 나중에 본 강의 때 말씀드리긴 해야 되는데 이거는 벡터입니다, 벡터. 그 이유는 이제 조금 길어요. 지금 이제 특강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마 배우신 분들은 그냥 뭐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냥 그런가 하시면 돼요. 벡터는 뭐가 있어요?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들이에요. 그러면은 가속도가 5다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뭘 써줘야 돼? 동쪽이냐 또는 서쪽이냐 이걸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다음 그림에서 상대 가속도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은 지금 주어가 누구인지 여기 출제자가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러면은 누가 주어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냥 이런 경우는 내가 그냥 아무데나 주어를 정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B를 주어라고 정해줘 봅시다. 그 목적어는 A가 되는 거죠. 맞죠? 이거 어떻게 읽어요? 시작. B가 A를 봤을 때 상대적인 가속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빼기 뭐? A 빼기. 그렇지. 목적어 빼기 주어. 잘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값을 씁시다. A는 얼마예요? A는 2요. 그냥 2가 아니라 플러스 2. 그죠? B는?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은 얼마? 4. 단위 안 쓰면은 정답이에요? 감점 당해요? 감점 당합니다. 단위 써주셔야 돼. 단위 뭐죠? 카메라 여기 잠깐 잡아요. 단위.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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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미터 퍼 세컨 제곱. 미터 퍼 세컨 제곱.
됐죠? 굿. 그러면 (5번) 등가속도 공식. 자, 보통 물체는 두 가지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흔히 관찰되는 운동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등속도 운동,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느 게 해석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어느 게 수학적으로 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히 가속 운동이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계산이 복잡해. 그러면 그냥 드립다 계산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되게 편리한 공식이 있으면 좋아요? 편리한 공식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게 이름이 등가속도 공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언제 쓰느냐?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를 분석할 때 씁니다. 그러면 이게 목적인 거예요. 목적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제 종류가 몇 가지나 있냐? 우와, 얘는 무려 몇 가지예요? 세 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적어 드릴게요. 등가속도 공식, 등가속도 공식 1번. V는 V0 플러스 AT. 그럼 이제 딱 보고 이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얘는 뭐예요? 그 처음 그치, 맞아요. 처음 속도 또는 뭐 초속도라고 하고, 이거는 그 가속도 그치, 가속도 액셀러레이션. 그 다음에 얘가 시간 시간. 얘는 뭘 것 같아요? 속 이건 나중 속도. 등가 나중 속도. 알겠죠? 나중 속도. 자, 이게 등가속도 공식 1번이에요. 저를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V는 V는 V0 플러스 AT. V0 플러스 AT 오케이, 굿.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V는 V0 플러스 AT. 시작. V는 V0 플러스 AT. 오케이, 굿. 잘했어요. 인강생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가속도 공식 2번.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자, 이게 뭐예요? 처음 속도 또는 이제 초속도라고 합니다. 한자로 초속도. 이거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2분의 1은 뭐 2분의 1이고, A는 가속도, 액셀러레이션. 그다음에 T는 운동 시간. 그죠? 그다음에 제곱이 붙어 있고. S는 쉬프트 또는 스페이스, 거리. 자, 따라하세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2분의 AT 제곱 이제 한 큐에 쭉 가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시작.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오케이, 굿.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등가속도 공식 3번.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얘 뭘 것 같아요? 나중 속도. 정답. 얘는 초속도. 얘는 가속도. 얘는 거리. 정답. 잘했어요. 외웁시다. EAS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V0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시작.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오케이, 그렇게 다 외우셔야 돼요. 그 이제 대학 물리 와서 제가 이 공식 외우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좋아할까요? 되게 막 부담스러워할까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아니, 물리인데 공식을 왜 외웁니까? 그냥 유도할 줄 알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 외우는 건 아니고 유도만 할 줄 알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리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시간이 10시간씩 주어져요. 끽해봐야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끽해봐야 1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최소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이제 문제를 막 풀어야 돼. 시간이 충분해요? 부족해요? 부족해요. 그러면 유도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 없어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거는 외우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드릴게. 공식이 몇 개나 있어요? 등가속도 공식 몇 개예요? 3개나 있죠.
그러면 언제 쓰는 거라고요? 등가속도 운동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잘 봐. 시험장 들어갔는데 등가속도 문제가 나온 거야. 무슨 공식을 쓰면 돼요? 등가속도 공식을 쓰면 돼. 근데 몇 개야? 3개야. 골라야지. 누굴 고를까? 고르는 게 쉬울 것 같아? 헷갈릴 것 같아?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비법을 알려드릴게. 이거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세요. 등가속 공식 1번은 언제 쓰는 거냐면 t가 언급된 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읽다 보면 5초 후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이건 무조건 뭐예요? 등가속 공식 1번 쓰는 문제야. 2번은 S하고 T가 동시에 언급된 문제. 예를 들어서 3초 후에 위치를 구하시오. 시작. 3초 후에 위치를 구하시오. 그럼 뭐가 언급이 됐어요? T 위치 언급됐지.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야? 등가속도 공식 2번인 거야. 3번은 S가 언급된 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쭉 읽는데 4m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얘는 뭐예요? 등가속도 공식 3번. 됐죠?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동시에 출발한 두 물체는 몇 초 뒤에 충돌하나요? 라고 물어봤네. 이거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까 풀었던 예제하고 비슷한 문제니까. 다만 이제 등속도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자, 일단 A의 가속도는 얼마라고 주어졌죠? 2m/s 제곱이라고 주어졌죠? 그 다음에 B는요? 마이너스 2m/s 제곱이라고 주어졌죠. 그 다음에 간격은요? 네, 50m라고 주어졌죠. 이거는 뭐의 첫 글자죠? 영어로? distance. 간격. 그래서 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초 뒤에 충돌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몇 초 형광펜 줄 쳐보세요. 몇 초 아니면 뭐 네모 쳐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t라고 써보세요. t. 그 다음에 동시에 출발 형광펜으로 줄 치시든가 아니면 네모 쳐보세요. 동시에 출발. 그 다음에 충돌하는가 충돌 형광펜 줄 치시든가 네모 해보세요. 자, 화면 여기 잡아주세요. 충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만난다라는 거고 동시에 어떤 의미? 네, 운동 시간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같아요, 달라요? 지금은 같아요. 이유는 동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알겠죠? 따라서요. 동시에 출발해서 만나는 문제 운동 시간이 동일하다. 됐죠? 동시에 출발해서 만나는 문제는 운동 시간이 동일하다.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리는 같아요? 알 수 없어요? 거리는 알 수 없어. 근데 뭐는 확실해? 거리의 합이 얼마? 50m. 지금은 50m.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면 돼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SA 더하기 SB는 50m. 그러면 SA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니까 A가 여기서 쭉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게 SA야. 근데 얘가 어떻게 움직여요? 등 가속도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면 등가속도 공식 몇 번을 써야 될 것 같아요? 1, 2, 3번 중에. 이거 할 줄 알면 이제 집에 가셔도 돼. 몇 번? 우리 선생님 한번 쳐보실래요? 몇 번인 것 같아요? 2번 정답입니다. 이유는 왜? 거리가 있고. 그렇지, 시간이 있으니까. 잘한다. 좋아요. 그래서 등가속도 공식 2번을 쓰겠습니다. 근데 2번 쓸 건데 지금 이 초속도는 제로입니다. 지금 여기 빠져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얘는 SA는 뭐라고 쓰면 돼요?
2분의 1. 그 다음에 AT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지. 됐죠?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SB. 2분의 오, 좋아. 어휴. 필기도 하기 전에 먼저 대답을 하다니. 2분의 1. 2 2. t제곱 T제곱.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그거의 합이 얼마요? 50m. 됐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가속도가 벡터니까 여기는 플러스 해주고 얘는 마이너스 해줘야 되지 않나요?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이건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지금 SA하고 SB는 순전히 뭐만 따진 거냐면은 절대값만 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가끔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선생님 SA는 30m를 갖고 SB는 20m를 가서 50m가 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겠죠. 근데 SA는 플러스고 SB는 왼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지. 왜? 플러스 30하고 마이너스 20을 더해주면 얼마 나와요? 50 나와요? 안 나오시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래? 마이너스 부호를 없애는 방법은 마이너스 해주는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원래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 되게 헷갈려요. 헷갈리지. 그러면 어떻게 하자? 이거를 뭘 취해주자? 절대값으로 취해주자. 그러면 얘가 30, 얘가 20이니까 두 개 더해서 50 나오잖아. 그럼 당연히 얘도 뭐예요? 절대값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부호를 붙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선생님 저 붙이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막 애교를 막 떨어 막 징그럽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마이너스 해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풀이는 좋아요. 되게 헷갈려요. 되게 헷갈리지. 그래서 그렇게 푸는 거 아니다. 이거는 절대값으로 풀어야 된다. 됐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띵띵 뭐 이렇게 떨어지네. 그러면은 2t 제곱은 50 이렇게 나오네. 그죠? 그럼 t는 얼마? 5초.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한 거는 몇 인치인 관찰자 시점에서 문제를 푼 거예요?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문제를 푼 거예요. 그죠? 근데 3인칭 관찰자 시점을 몇 인칭으로 감소시키면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감소시키면 풀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그 개념이 뭐다? 상대 물리량들. 알겠죠? 지금은 상대 가속도를 쓰는 거지. 그러면 상대 가속도는 얼마냐? 얼마예요? 뭐 빼기 뭐? A 마이너스 그죠? 얘가 주어예요, 목적어예요? 주어 얘는 목적어. 그래서 뭐 빼기 뭐? 목적어 빼기 목적어 빼기 주어. 그럼 A는 가속도 얼마? 플러스 2. B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얼마? 4. 그러면 등각도 공식을 쓰는데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을 쓰는데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풀어요? 아니면 지금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꿨어요? 바꿨단 말이야. 그럼 얘는 그렇지.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상대 위치. 두 글자로 간격. 얘는 처음 초속도죠. 얘도 그냥 초속도가 아닌 거야. 뭘 것 같아? 상대 초속도인 거야. 상대 초속도. 얘도 상대. 그러면 지금 A의 초속도 얼마? 0이 빠졌다 그랬죠? B의 초속도도 0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상대 초속도 얼마? 0 빼기 0이가 0인 거지. 이게 날아가는 거야. 그럼 얘도 그냥 가속도가 아니라 상대 가속도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어. 간격 얼마? 간격 50m.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 상대 가속도 얼마? 4. 그 다음에 t 제곱 아니에요. 그럼 이게 약분하면은 2. 약분하면은 25. 그럼 t 얼마? 5초. 어떤 게 풀이가 멋있어요? 후자가 훨씬 멋있지. 선생님 근데 풀이 과정이 이게 더 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착각한 거야. 아니 착시야 착시. 이게 훨씬 더 간편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 상황이 간단해서 그렇지 문제 상황이 복잡해지면 이게 짱이에요. 알겠어요?